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인물로 흔히 빛빛 열매를 먹은 빛 인간으로 불리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빛 인간으로 소개하거나 자신의 공격을 빛의 속도로 칭합니다. 키자루는 해군 본부의 대장으로 사카즈키와 쿠장과 함께 과거 3대장 체제를 이루었으며 현재도 해군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군의 최강 전력으로 군림하며 세계 정부가 자랑하는 최고 전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어딘가 늘어지는 말투와 이완된 표정으로 유명하며 어이구 무섭네 이상하구만 등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해 상대를 약간 농락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속도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무시무시한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키자루의 정의는 흔히 애매하게 가는 정의라 불리는데 사카즈키의 극단적 절대정의와는 달리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를 체포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감을 보여주며 필요 이상으로 적을 학살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군으로서 임무는 확실히 해내는 식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키자루의 전투 방식은 상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며 원거리 공격으로 레이저를 발사하고 근접전에선 발차기나 빛의 검을 사용하는 등 다채로운 공격수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년 전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루는 천룡인이 습격당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등장하며 단숨에 최악의 세대의 몇몇을 제압해버립니다. 당시 우루지 아프, 드레이크, 호킨스 등의 강자들이 순식간에 당해버려 키자루의 무자비한 광속 공격이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선사했습니다. 같은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루는 조로를 죽일 뻔한 결정적 순간에 레일리가 난입하며 실패하는데 조로를 진심으로 공격하던 키자루를 레일리가 검으로 막아서면서 키자루는 레일리에게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두 거물이 짧게 격돌하는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키자루는 명왕 레일리의 무장색 패기가 실린 검술과 순식간에 대등히 맞섭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레일리조차 키자루를 어느 정도 막아냈고 키자루 역시 완벽한 승리로 이어가지는 못한 채 바솔로뮤 쿠마의 난입으로 계획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정상전쟁에서도 키자루는 해군 대장으로서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며 흰 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 마르코와 교전에 호각지세에 가깝게 맞섭니다. 결국 마르코를 일시 제압하기에 성공했고 루피가 에이스에게 접근할 때마다 가로막으며 수많은 방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키자루는 환수종 불사조 능력자인 마르코에게 직접적인 치명상을 주지는 못했으나 오니구모와의 연계로 해루석 수갑을 채우는데 성공해 마르코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자칫하면 흰 수염 해적단의 기세를 더 빠르게 꺾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정상전쟁 당시 키자루는 무력으로 계속 루피를 방해하며 루피가 에이스를 구출하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쩍번쩍 열매의 레이저로 열쇠를 부수거나 걷어차는 식으로 무력화해 루피가 간신히 처형대에 도달하는 것도 간단히 막아냈습니다. 키자루는 그 막대한 전쟁에서도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고 곤혹스럽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섭네 안됐구만 같은 능청스러운 반응으로 불세출의 여유를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키자루는 아오키지가 탈주하고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뒤로는 해군 측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카즈키와 함께 해군을 운영하는 핵심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카즈키가 많이 의지하는 상대입니다. 2년 후 신세계에서는 칠모의 변동을 비롯해 상황들의 동향이 격변하게 되는데 키자루는 빅맘과 카이도의 움직임을 신중히 살피며 내가 가야 할까? 라고 아카이누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해군 병력이 분산된 상황 속에서 사카즈키가 만료하여 출동이 보류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세계정부 최상부가 베가펑크를 암살하고자 하자 직접 대거 병력을 끌고 에그헤드로 이동하며 오로성 중 한 명인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을 호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키자루는 센토마루에게 무장색 패기의 활용법을 가르쳐준 장본인으로 어릴 적부터 센토마루와 베가펑크 그리고 쿠마나본이 같은 이들과 즐겁게 지내온 과거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에서는 베가펑크를 죽여야 하는 상황 때문에 스스로도 심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오랜 사이였다는 점이 묘사되며 본인이 직접 죽이고 싶을 리가 있냐며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해군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무시할 수 없어 결국은 베가펑크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움직임을 강행합니다. 에그헤드에서 키자루는 2년 전 샤본디 제도 이후로 성장한 루피와 또다시 맞서게 되었고 루피는 기어 5로 각성하여
빛의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아 키자루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키자루는 에그헤드 편에서 분신을 만들어 루피를 교란시키거나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빛으로 분해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스네이크맨, 기어 5 루피의 공격조차도 숱하게 흘려내는 위압감을 보여줍니다. 속도는 곧 중량이라는 키자루의 발언처럼 광속으로 가속한 발차기 한 방은 상대를 건물 밖으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세대가 줄줄이 쓰러진 전적 등에서 그 어마어마한 공격력이 드러납니다. 늘 농담처럼 능청을 떨던 키자루가 에그헤드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친구였던 센토마루와 베가펑크를 직접 해치고 죽여야 한다는 임무로 인해 괴로워하는 심경이 묘사됩니다. 더 짙은 선글라스를 준비할 걸 그랬다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그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키자루는 세턴성이 직접 현장에 함께할 정도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도 사축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임무에 고민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키자루는 제자였던 센토마루를 상대로도 본인이 직접 움직여 끝내 쓰러뜨렸으나 센토마루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타격만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살상은 피하려는 중간지대적 태도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과거 베가펑크, 쿠마, 센토마루와 좋은 추억을 쌓았던 전사가 키자루라는 사실이 회상에서 드러나며 도탄지가 된 에그헤드에서 자신이 직접 총대를 메고 베가펑크를 암살해야 한다는 설정이 아이러니한 비극적 몰입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해군 대장답게 키자루는 내적 갈등을 품은 채로 베가펑크를 실제로 찌르는 데 성공했고 해군 대장의 역할과 인간 키자루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괴로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자신의 친구를 직접 죽여야 했다는 충격의 전투에 대한 의혹을 잃게 됩니다. 실제 전투에선 기어 5 루피와 비등하게 싸우며 루피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키자루에게 일격을 날리고 본인도 기어 5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형태의 일종의 동반 리타이어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동안 키자루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루피가 기어 5의 부작용으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 미스터리하게도 상당한 식량이 루피에게 배달되었다는 암시가 등장합니다. 작중에선 빛의 속도로 전달되어 아무도 못 봤다는 묘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키자루가 루피를 도왔다는 추정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자루는 임무를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사카즈키는 이를 대충 처리한 거 아니냐고 추궁하며 면박을 주는데 이에 평소 무덤덤하던 키자루가 폭발적으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네가 봇을 죽여본 적 있냐? 의심나면 내 눈으로 직접 봐 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둘의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키자루가 별다른 이념 없이 태평하고 눌러버리듯 움직이는 것은 현대적 관료주의를 표현하는 듯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결국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상황을 맞이하자 속내가 한 번에 터져버린 모습이 인상적으로 묘사됩니다. 자연계 번쩍번쩍 열매의 진면모는 복합적이면서 강력해 빛을 모으거나 레이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고 광속 이동과 분신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등 사기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전투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동력과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자루가 자주 사용하는 3대 기술은 모두 일본의 삼종신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레이저 난사 기술인 팔척 경고곡부터 빛의 거울을 만드는 팔지경, 광검인 천총우공까지 각각의 기술이 전투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닉맘, 카이도, 아카이노 모두 몸 자체가 살인 무기로서 형태가 강한 편이지만 키자루는 발차기를 주 무기로 삼고 그 위에 빛의 속도를 결합시켜 상대를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현상금 억대의 해적들도 한방에 제압당할 만큼 강력합니다. 키자루도 해군 대장다운 패기 역량을 갖춰 무장색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견문색도 뛰어나 루피의 기어 4, 5 등 변칙적인 기술의 상당수를 간단히 상대하는 놀라운 전투 센스를 보여줍니다. 작중 여러 차례 나오듯이 광속 이동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어 무장색 패기 공격 등에 걸려 멈춰지는 순간이 있거나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파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키자루 자체의 전투력이 막강해 견문색이 있어도 대응하기 버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키자루는 실버즈 레일리, 마르코, 벤베크맨, 제트, 그리고 2년 후엔 루피 등 개개인의 강함을 어필하기 위한 맞상대로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키자루 본인 역시 대장다운 체면을 유지하며 언제나 호각 이상의 전투를 벌입니다. 극장판 필름지에서 키자루는 해군 교관이자 스승이었던 제트 제파의 최후에
직접 가담해 제파를 결과적으로 죽이고 말았는데, 그때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키자루의 인간적인 면을 재차 드러냅니다. 키자루는 극장판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스탬피드에서 버스터 콜을 발동하고 사보에게 저지당하며 레드에서 샹크스에게 레이저를 쏘다가 역으로 당해 손을 드는 장면으로 다시금 영화 내명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필름 레드에선 우타를 제거하기 위해 민간인을 희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카즈키의 명령을 대행했고, 샹크스의 강력한 패왕색 패기에 밀려 퇴각했습니다. 희생을 강행하되 내심 갈등하는 키자루의 모습이 재차 보여집니다. 밀짚모자 일당, 베가펑크, 쿠마, 보니, 그리고 제자 센토마루가 얽힌 이번 에그헤드 사건은 키자루에게 있어 완벽한 딜레마 상황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임무이며, 그는 자기 손으로 결국 친구를 죽이게 된 뒤 사카즈키와 언쟁까지 벌이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키자루는 임무는 임무대로 완수해야 한다는 공무원적 태도로 끝까지 전장을 지켰으나 수많은 사람이 살기를 찾도록 일부러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베가펑크를 찌른 뒤 괴로움을 숨기지 못하는 등 일과 인간적 감정이 극단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원피스 영화에서 중장 키자루가 잠깐 등장하며 과거를 보여줬는데, 이때 그는 거친 분위기의 해군으로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격이 지금의 늘어진 말투로 더욱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중 몇몇 사파에서는 중장 시절 아론을 체포하는 모습이 등장해 상당히 험악한 표정으로 아론을 밟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아직 성격이 지금처럼 허술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었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후잔이 해군을 떠나고 사카즈키가 군림하는 와중에 키자루는 그 중간에서 가장 공식 답변을 선택해온 인물입니다. 요령 좋은 직장인으로 보일 때가 많지만 이번 에그헤드에서 내면적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며 한층 입체적 이미지로 성장한 양상을 띱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키자루가 루피를 놓아주거나 쿠마, 보니 같은 지인들이 운명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근한 스파이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고 작중 내 설정상으로도 증거나 흔적은 없는 루머일 뿐입니다. 친구 베가펑크를 죽여야만 했던 선택으로 인해 마음이 깊이 상한 키자루가 이 사건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카즈키와 반목이 심해져 해군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도 하나의 떡밥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동성, 레이저의 폭발력, 무장색을 활용한 근접전, 분신, 자연계 특성의 회피력 등 다방면으로 우월한 번쩍번쩍 열매로 인해 키자루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매우 우수한 종합 전투력을 갖춘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카즈키가 절대정에, 후잔이 다소 느슨한 정에, 이쇼가 인애를 강조한 정이라면 키자루는 가운데서 중간 정의를 표방하며 그 흐릿한 태도와 반비례하게 막중한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반복해 보였습니다. 키자루가 해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카프나 센고쿠와는 특별히 갈등을 빚거나 진한 존경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 사람도 키자루를 그냥 활용하기 좋은 인재로만 여기며 키자루 또한 상명하복을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려집니다. 회상 장면에선 담배를 피우고 모자를 쓴 중장 키자루 시절의 거친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며 지금처럼 느긋하고 방관하는 성격이 확립되기 전 단계의 키자루가 종종 묘사됩니다. 키자루는 원작자 오다 에이치로가 가장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바보같은 강자라고 코멘트한 적이 있습니다. 늘어지는 말투와 압도적 강함이라는 조합이 독특한 매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년 전 샤몬디 제도에서 스크래치맨 아프, 우루지 등을 광속 발차기로 한 방에 쓰러뜨리면서 빛의 속도로 차인 적 있나? 라는 도발성 대사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이미지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키자루를 상징하는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번쩍번쩍 열매가 속도와 화력을 겸비해 실로 파괴적인 능력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고, 베루석 등 특정 수단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맞히기조차 어렵습니다. 키자루 본인의 강한 패기와 결합해 진가가 더 살아납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는 오로성의 일원인 세턴성을 직접 호위하며 한통속인가? 라는 루머도 있으나 작중 묘사를 보면 철저히 임무상 협력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세턴성에게 사사건건 지시를 듣는 편은 아닙니다. 전보벌레를 잘못 사용하는 등 허당기 있는 모습도 보이고, 정상전쟁 직후에도 마르코와 벤 베크맨 등에게 잠시씩 저지되는 등 키자루라서 오히려 스토리 전개에 편리하게 쓰이면서 희생되는 면모가 있습니다. 밸런스 상시 조율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에그헤드에선 분신을 만들어 은밀히 움직이기도 하고,
크게는 거인화가 가능한 모습이 연출되는데, 이처럼 번쩍번쩍 열매가 단순한 광속이동 이상의 여러 퍼포먼스를 펼쳐내 사실상 가공할 다재다능함을 과시합니다. 해군 병력들을 이끌고 세계 굵직한 사건에 참여하면서도 뜬금없이 라멘을 먹거나 손톱을 깎는 등 나른해 보이는 일면이 키자루의 캐릭터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냉혹한 명령도 특유의 말투로 유해 보이게 전달한다는 점도 묘한 매력입니다. 결국 센토마루마저 자신이 직접 쓰러뜨려야 하고 수십 년을 친하게 지낸 베가펑크도 죽이는 결말로 나아가자 키자루가 끝내 사카즈키와 전화통화에서 분노를 터뜨려듯이 그가 고독과 자괴감에 빠진다는 설정은 최종장에서 캐릭터성을 한껏 심화시켰습니다. 루피에게 식량을 가져다준 수수께끼의 인물이 빛의 속도로 다녀갔다는 암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키자루가 루피를 살려주는 쪽에 가담했다는 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는 키자루가 아무리 임무에 충실하다 해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간적 감정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사카즈키 같은 강경파, 후장 같은 자유파와 달리 키자루는 조직 내에서 최대한 관료적으로 움직이나 결국 그와 가까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해치게 되어 더는 갈등을 묵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묘사되며 후속 전개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키자루는 기존처럼 상대방을 무작정 죽이는 살벌한 해군 대장으로 그려지기보다 적을 죽일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으로 공무원이지만 한 명의 인간임을 부각해 스토리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대장들은 모두 뚜렷한 정의관을 표방하지만 키자루는 가장 현실적인 관료 형태로 임무는 수행하되 무작정 적을 학살하진 않으며 그러다 정작 임무에 끌려 억지로 친구를 죽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타협점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키자루가 제파, 센토마루, 베가펑크, 쿠마, 보니 같은 지인들을 본편과 외전, 극장판에서 직접 해치거나 배신해야 했다는 설정은 이 캐릭터가 단순 악역이 아닌 복합적 형태의 어른의 사정을 구현하는 상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쿠마나 보니 베가펑크와 함께 춤을 추거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는 회상이 밝혀질수록 키자루가 더 안쓰럽다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단순히 빛의 속도로 상징되던 캐릭터가 진한 인간미와 모순을 지닌 존재로 변주되는 모습입니다. 사카즈키에게 폭언을 퍼붓고 죄책감이 커진 키자루가 해군을 떠나는 등 극적인 전개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현재 원작에선 아직 속내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키자루의 귀추가 최종장의 중요한 불씨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한 번의 완승을 거뒀던 키자루가 완성형으로 성장한 루피를 다시 만나 해군 대장으로서의 실력과 함께 한층 깊어진 정신적 갈등을 펼쳐 보인 것은 에그헤드 편의 묘미 중 하나라는 평이 많습니다. 비록 루피, 샹크스, 레일리 등이 키자루를 대등하거나 제압했어도 그 누구도 키자루를 간단히 쓰러뜨리진 못했습니다. 키자루 특유의 광속 이동과 레이저를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해 키자루는 최종장까지도 강력한 장벽으로서 독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던하게 사카즈키의 지시를 따르며 대장 노릇을 해왔으나 정작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둘이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키자루가 해군에 남을지 걱정하는 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2년 후 키자루는 안쪽 와이셔츠 색이 약간 달라지거나 필름 레드와 본편 최종장 등에서 검정노랑 조합의 교복이 도입되는 등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에그헤드 전투 시 멱살을 잡히고 공격받는 장면 등에서 전신이 약간 더 둥글게 그려졌습니다. 둘 모두 사카즈키나 이소보다 느슨해 보이는 성격이지만 후자는 해군을 떠나 검은 수염해적단에 잠입한 듯 보이며 키자루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동기라도 명확한 접점이 없다는 인상입니다. 전쟁 때도 딱히 협력 장면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키자루가 상대해온 강자들은 레일리, 마르코, 베크맨, 루비처럼 각자의 적단의 2인자 혹은 리더급 캐릭터입니다. 이 대치 장면에서 나온 키자루의 모습은 늘 역대 최상위 강자를 검증하는 가늠자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원작 초반부터 대장 계급을 유지하며 그 지위를 내려놓지도 않았고 타협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강의 적들과 맞서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서 노련한 대장 가장 오래 대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사용하는 검은 수염과 달리 키자루의 번쩍번쩍 열매는 빛 계열입니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둘 사이의 뚜렷한 상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애니 등에서도 직접 대결을 벌이지 않아 두 광학 요소의 충돌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경계, 교옥련, 얼음광 블록 등을 보여줬지만 키자루는 황원숭이가 관련된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삼종신기인 팔지경, 천총온검, 팔척경고곡 등의 이름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모로 고달픈 임무만 맡고 그 안에서 승리해도 위에서 비난하는 상황 탓에 퇴사, 전역, 또 다른 길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팬들 사이에서 거론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키자루가 해군으로 남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키자루는 태평하고 느긋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압도적이라는 이중성이 어우러져 원피스 내에서도 독특하고 인상적인 캐릭터로 손꼽힙니다. 최근에는 전투 외적인 드라마와 갈등이 더해져 캐릭터적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팬들은 키자루를 현실 공무원의 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며 일의 성과보다는 상황에 맞춰 그럭저럭 처신하다가 결국 최악의 임무에 휘말린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군 대장급 강자의 포스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키자루는 루피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첫 대장이 되었으나 본인은 베가펑크를 암살함으로써 임무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였기에 승패를 논하기 애매합니다. 결국 양자 모두 원하던 바를 온전히 얻지 못한 채 끝났다는 점이 키자루 특유의 애매한 정의를 상징하는 결말로 남았습니다. 최종장 이후 키자루가 해군 측 지휘나 다른 작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며 아카이누와의 갈등이 촉발된 이후로는 그가 해군 내에서 제자리를 찾을지 아니면 이탈할지는 작가의 구상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빛과 속도라는 요소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매우 강력하고 까다로운 능력으로 작가가 일부러 너무 개연성을 부각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결국 키자루라는 캐릭터와 딱 어울리는 사기성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실버즈 레일리, 샹크스, 벤 베크맨 등 전설적인 인물들에게 견제당하는 장면이 여러 번 그려지지만 동시에 키자루도 결코 처참하게 당하지 않고 깔끔하게 빠져나오거나 전투가 중단되어 승패가 불분명한 연출이 계속됩니다. 속도는 중량, 빛의 속도로 차인 적 있나? 같은 대사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으며 무섭네 이상하구만 같은 매끄럽게 흐르는 말투로 평범한 순간도 묘하게 살벌하게 바꿔놓는 키자루 특유의 언어 패턴이 인기를 끕니다. TVA 오리지널 장면에서도 종종 신스틸러 역할을 맡으며 해군 소속의 여러 사건에 깜짝 등장해 레이저나 번쩍번쩍 열매를 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역시 대장이라는 인상을 재확인시킵니다. 한국판에서는 번쩍번쩍 열매를 빛빛 열매로 번역하고 있으며 늘어진 목소리와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서는 카리스마 있게 변모하는 부분이 더빙으로도 잘 표현되어 국내 팬들에게도 독특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키자루는 일본 국민 배우 타나카 코니에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색 체크 정장에 선글라스, 느긋한 태도 등 키자루의 모든 요소가 이 모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장급 인물이 세대 교체가 잇따른 뒤에도 키자루는 가장 오래 연임 중이어서 해군 본부와 정부가 신뢰하는 최후의 카드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버스터 콜이나 초대형 작전 시 매번 키자루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작에서야 상대가 어느 정도 반응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빛의 속도라면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공격이 들어와야 해 이론적 모순이 생깁니다. 작품에서는 사실상 엄청 빠르고 강하다라는 상징적 설정으로 취급합니다. 2년 전 지켜보면 키자루의 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야 쿠마, 보니, 베가펑크, 센토마루 등 친분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그가 베가펑크 건설에 한창 기여한 사연이 드러나 새로운 재미를 줬습니다. 키자루가 일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임무를 선택한 모습은 현대인들이 겪는 딜레마를 빛의 속도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점이 참신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키자루가 사카즈키에게 화를 내며 네가 벗을 죽여본 적 있냐? 라고 절규한 뒤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장면은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조차 후회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그 역시 피해자라는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키자루가 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가장 약점 없는 자연계의 열매 중 하나인 번쩍번쩍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숙련시킨 결과와 그에 걸맞은 무장색 패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며 해군 본부의 공략책으로 최적화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어 오루피에게 당해 만화적 연출로 납작해지거나 돌려지는 모습 등 키자루는 원작에서나 극장판에서나 상식을 깨는 다양한 움직임을 활용해 독자들에게 시각적 재미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방심이나 농담을 자주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놓치거나
편하게 일하려다가 변수가 생겨 더 복잡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상전쟁에서도 루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없었고 샤본디 제도에서는 쿠마와 레일리의 방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장 와중에도 키자루는 망설이는 해군 대장의 표본처럼 남아있으며 롤로노와 조로 등의 강자들도 다시금 키자루와 부딪힐지 모른다는 점에서 추가 전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키자루는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로 완전한 악역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선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독자들 사이에서 늘 해석이 나뉘며 작가가 숨겨둔 뒷면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꾸준히 제기되는 캐릭터입니다. 키자루의 늘어진 말투와 웃는 표정은 정신적 어려움을 숨기려는 방어기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처세술이었지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무너지면서 그냥 능청거릴 뿐인 인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독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후잔이 떠나고 이쇼와 아라마키의 성향이 파격적인 상황에서 키자루가 해군 내부에서 경험과 지휘면에서 안정적인 축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지속할 힘이 남았는지는 의문이어서 앞으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쿠마와 보니가 정부의 실험체가 되고 키자루 자신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하던 점이 밝혀져 한층 더 비극성을 높였습니다. 이제서야 그 진실을 알아버린 키자루는 결국 내 손으로 죽이게 되었군이라는 현실에 괴로워합니다. 임무 달성 후에 얻은 것은 상관의 구박과 정신적 후유증분이라는 사실에 결국 키자루가 나는 잠시 쉬겠다고 말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걸 포기하는 전개는 그의 심적 파탄을 깊이 묘사합니다. 여러 대형 싸움에서 거의 다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오는 키자루는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은근히 행운화 이미지로도 그려지지만 이번엔 정신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자신의 애매한 행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자루가 해군 내에서 계속 남아 사카즈키의 오른팔이 되어 최후까지 맞설지 혹은 아예 해군을 떠나 예기치 않은 길을 갈지는 작가 오다 에이치로가 끝까지 남겨놓은 떡밥으로 남습니다. 키자루라는 캐릭터의 후속 전개가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